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까지 82만 건이 새어나가면서 파장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은 곧바로 해외 직구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테무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알리익스프레스 주물량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쇼핑 어디서 하세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도착하죠.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절대 강자는 쿠팡이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하는 그 서비스 말입니다. 우유, 달걀, 과일 같은 신선식품도 새벽에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쿠팡만 쓰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쿠팡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같은 소중한 정보들이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내 정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곳에서 더 이상 쇼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쿠팡을 떠났습니다. 100만 명이면 웬만한 중견 앱의 전체 이용자 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셈이죠. 그러면 이 100만 명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쇼핑 앱으로 갈 거야. 거기가 훨씬 더 싸니까. 중국 쇼핑 앱들은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중국 쇼핑 앱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쿠팡에서 나온 손님을 받기는커녕 자기 손님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거대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해외 쇼핑 사이트입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업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판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파는 곳이죠. 테무는 좀 더 최근에 등장한 중국 쇼핑 앱입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고 2023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두 곳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초저가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쌉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국내에서 1만 원에 파는 물건이 알리나 테무에서는 2,000원, 3,000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냐고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소비자한테 보내기 때문입니다.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송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아. 이렇게 싼데 뭐. 이런 생각으로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440명이 넘었고 테무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야심이 컸습니다.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며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자, 이제 쿠팡 사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024년 말에 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가해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가 나간 중국 사람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 소비자들 머릿속에 두 단어가 아주 강하게 박혔습니다. 중국,
과 개인정보, 이 두 단어가 최악의 조합으로 기억된 겁니다. 중국 사람이 내 정보를 빼갔다. 이런 인식이 퍼진 거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쿠팡을 떠나는 건데 그렇다고 더 불안해 보이는 중국 쇼핑 앱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건이 싸도 내 정보가 또 털리면 어떡하지? 중국으로 내 정보가 넘어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먼저 드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판단이었습니다. 초저가라는 달콤한 유혹도 생존 본능 앞에서는 힘을 못 쓴 겁니다. 싼 게 아무리 좋아도 내 정보가 위험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를 먼저 볼까요?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이용자 수가 한 달 전보다 17%나 줄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440만 명이던 이용자가 360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80만 명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거예요. 8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결제 건수입니다. 앱을 구경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앱은 깔아놓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알리의 결제 건수는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10명이 결제하던 게 7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앱을 지우지 않은 사람들조차 물건을 안 산다는 겁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만 하고 결제 버튼은 못 누르겠다는 심리가 된 거죠. 그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테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용자도 줄었지만 결제 건수가 17%나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무서운 성장세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기세가 한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패션 전문 중국 쇼핑 앱 쉬인은 더 심각했습니다. 결제 건수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00건 팔리던 게 50건으로 줄어든 거예요. 충격적인 수치.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는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총에 비유하자면 그동안 총알은 장전돼 있었는데 이번에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소비자들 마음속에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불만이 화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쿠팡 사건이 터지면서 그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 생각보다 훨씬 영리한 어떤 불만들이 쌓여 있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알리와 테무는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서 정부한테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19억 원, 테무는 13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어요. 과징금이란 법을 어긴 기업에게 정부가 내리는 벌금 같은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보 유출 때문에 쿠팡 떠나는데 똑같이 사고 쳤던 곳으로 옮기라고?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둘째, 제품 안전성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치명타였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시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화장품과 주방용품 10개를 검사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0개 전부 가짜였습니다. 100% 짝퉁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가짜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성분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바르면 피부가 빨갛게 붓고 가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이요. 정수기 필터도 검사했는데요. 정수 기능이 아예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깡통인 거죠. 물을 걸러준다고 믿고 몇 달째 썼는데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수돗물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저렴한 물건을 살 때는 어느 정도 감수하잖아요. 품질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 다이소 물건처럼요. 싸니까 한번 쓰고 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화장품은 다릅니다. 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는 우리 가족이 매일 마시는 물을 걸러주는 거고요. 내 피부가 뒤집어지고 가족이 마시는 물이 오염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건강을 포기할 소비자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셋째, 쇼핑 경험 자체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알리나 테무 앱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앱을 켜면 뭐가 뜨죠? 축하합니다.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팝업이 계속 뜹니다. 룰렛 돌리기, 쿠폰 받긴, 게임하기, 친구 초대하면 할인, 끊임없이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있어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당첨됐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 하지만 이게 매번 반복되면 어떨까요? 앱 켤 때마다 팝업 닫고, 또 뜨면 또 닫고. 쇼핑하러 왔는데 쇼핑은 안 되고 팝업만 닫고 있는 거예요. 피로감이 쌓입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쇼핑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편하게 찾아서 안전하게 배송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쇼핑 앱들은 그런 본질보다 눈속임과 현혹에 너무 치중했던 거예요. 넷째, 가격 장점마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국 쇼핑 앱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죠? 바로 초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오는 물건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프로모션 할인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결국 국내 최저가와 큰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배송은 여전히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고 품질은 복불복입니다. 좋은 게 올 수도 있고 엉망인 게 올 수도 있어요. 비슷한 가격인데 2주나 기다려야 하고 뭐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국내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보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쿠팡도 싫고 중국 쇼핑 앱도 싫은 1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 쇼핑 난민들의 행선지가 궁금하시죠?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11번가 같은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었습니다. 쿠팡과 중국 쇼핑 앱이 보안 문제로 싸우는 사이 그 빈틈을 영리하게 파고들었거든요. 네이버는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잖아요. 검색할 때도 네이버, 뉴스 볼 때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갈 때도 네이버. 이미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죠.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신뢰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데이터를 보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용자가 11% 넘게 늘었습니다. 쇼핑 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 1위도 차지했고요. 쟁쟁한 중국 플랫폼들을 다 제치고 쿠팡을 떠난 사람들을 가장 많이 흡수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특히 네이버가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신선식품 배송 강자인 컬리와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쿠팡 쓰던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쿠팡 안 쓰면 새벽에 우유랑 달걀 어떻게 받지? 신선한 과일이랑 채소는? 이런 걱정이요. 네이버가 컬리와 협력하면서 이 걱정을 해결해 줬습니다. 네이버에서 주문해도 새벽 배송됩니다. 이렇게요. 소비자가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 겁니다. 11번가의 부활도 정말 눈부셨습니다. 주간 이용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고 결제 건수는 무려 37%나 늘었습니다. 10건이던 게 거의 14건이 된 거예요. 특히 빠른 배송 서비스의 신규 고객이 작년보다 230%나 폭증했습니다. 2배도 아니고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대단한 성장이죠. 지마켓, 승닷컴 같은 다른 국내 쇼핑몰들도 다 같이 웃었습니다. 함께 성장한 거예요. 소비자들의 선택이 아주 명확해진 겁니다. 조금 비싸도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대신 내 정보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겠어.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 중국 쇼핑 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궁금하시죠? 단순히 이용자가 줄어든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정복이라던 그 거창한 계획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라고 합니다. 수조 원 쏟아붓겠다던 장기 계획이 중단될 위기거든. 대표적인 게 알리프레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2024년 10월에 야심차게 시작한 서비스예요. 신선식품을 초저가에 배송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쿠팡의 로켓프레쉬, 컬리 같은 서비스에 도전장을 낸 거죠.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판매 품목은 반토막 났고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한국 소비자들의 기준이 정말 깐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선식품에 대해 아주 까다롭습니다. 고기 색깔이 조금만 이상해도, 채소가 조금만 시들어도 이건 안 돼 라고 합니다.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안 먹는 분들이 많죠. 이런 깐깐한 기준을 가격 하나만으로 뚫으려 했던 건 오만이었던 겁니다. 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테무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24년 12월, 테무는 김포에 있던 물류센터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물류센터란 물건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지 겨우 8개월 만에 짐을 싼 겁니다. 뒤늦게 수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람도 새로 뽑고 이용 야건도 고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엔 역부족이죠. 한번 등을 돌린 손님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온라인 쇼핑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누가 더 싸게 파느냐였습니다. 1원이라도 싼 곳으로 소비자들이 몰려갔죠. 가격이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느냐,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신뢰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물건이 싸도 내 정보가 유출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도 있고, 스팸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질 수도 있고, 내 이름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번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믿을 수 있어야 해. 안전해야 해. 이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갑을 닫음으로써 목소리를 낸 겁니다. 물론 쿠팡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쇼핑 앱들의 한국 진출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을 정복하겠다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격만으로는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을 겁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살아남으려면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품질 좋은 제품을 빠르게 배송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곳, 그런 곳만이 선택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승자는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 기업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똑똑한 소비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갑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